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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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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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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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 터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달하고 싶은 달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털이 강력한 모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된 러너 가든입니다. 근데 이 조합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오랜만 전회 아닌 것 차에 같은데?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새로워요. 아니 뭔가 이 조합도 되게 오랜만인 것 그래요? 같아가지고 자주 사라지시는 분이 여기 두 분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요. 누구요? 본인? 상습적으로. 아니 저희가 아까 상습적으로? 녹음하고 중간에 잠깐 자리 비웠잖아요. 네. 탈출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로요? 제가 잡아왔어요. 집에 가시려고? 네, 네. 아니 약간 아니. 그 차 빼러 나간다고 네. 나가셨다가 집으로 지금 가는 가는 거예요. 녹음하다 말고. 네, 네. 어. 제가 화들짝 놀라서 잡아왔다니까요.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아, 이 네. 카톡 보면서 가다가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조합으로도 다시 텐션 올려가지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구독자 수도 어느새 한 600명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래요? 조금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반올림을 심하게 아니 하신 거 거의 600명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좀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새로운 가수를 데뷔시켰는데요. 패널분도 혹시 나이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혼혈 그룹. 아닌데? 아니요. 그 영국. AI 맞아요, 가수 맞아요. 네. 미스터님이 의외로 이걸 맞췄네? 이쪽에 나이비스? 계시니까. 이쪽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아니 그 음악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음악이 두 사람인가요? 네, 음악도 하셨잖아요. 음악은 안 해봤는데 음악 하고 싶네요. 작곡 작사하고. 뭐 사실 나이비스는 이제 사람이 아닌 SM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버추얼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 뭐 플레이브랑 비슷한. 오, 형태인가요? 플레이브도 아세요? 플레이브는 알죠. 오늘 또 얘기할 때 언급될 플레이브는 보이그룹인데 근데 좀 꽤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이 나이비스라는 여성 아티스트는 버추얼 아티스트는 좀 특이한 점은 어디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뭐 실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3D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2D 캐릭터 자유자재로 좀 변화되어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웹툰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 볼 수 있게끔 이미 준비된 상태로 나와서 아마 뭐 웹툰이나 게임이나 그런 뭐 콜라보 등 이런 다양한 세계관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돌인데 뭔가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아이돌인데 거예요. 가수 활동이지만 가상의 형태를 띈 가수인 거죠. 뭔가 정확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네요. 네. 좀 그래서 어렵네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렇게 국내를 대표하는 기획사에서 데뷔한 버추얼 가수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머털 도사님이 말씀해주신 플레이브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버추얼 또 보이그룹이 과거 한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음악 방송에서 1등을 차지해서 또 맞아요.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90년대 사이버 가수 아담으로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던 이런 가상의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 그건 알아요. 나이비스라고 부르죠. 네. 나이비스의 그 진짜 제일 뭔가 메인? 뭔가 메보? 그분이 제일 예쁜 분이 태연 닮았다고 하는, 태연을 나이비스의 그냥 뭔가 그 모델로 잡아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걸그룹인가요? 아니요. 아니, 솔로예요, 솔로. 솔로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한 명이구나. 그건 알아요. 나이비스의 성은 광야나 씨라고 들었어요. 광야나 씨예요. 맞아요. 굉장히 이 어깨 되게 바삭하시네요. 아니 근데 예전에도 아이돌 세계관 편을 준비해 주신 그러니까요. 분이 맞네. 요즘에 AI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이비스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 전 처음 들었는데. 어떠세요? 나이비스가 아웃데이티드.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사이버 가수 아담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을 했잖아요. 왜? 진짜 안타까운 일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어른들의 사정은 뭐였냐면 제가 듣기로는 그 음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람처럼 활동을 시키려면
그래픽이나 움직이는 모션들을 계속 맞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게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원가에 대한 부담으로 아담은 바이러스가 걸려서 사망하는 걸로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좀 안타깝다. 새드 엔딩이다. 그 유학 같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그니까. 나이비스 지금 세대가 돼서 나이비스는 사실 AI가 이 모션이나 표정이나 뭐 목소리 같은 거를 다 구현해 줄 테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음.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쿠제이님이 에피소드로 다뤄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에서 버추얼 아티스트로 확대되는 이런 기술적 발전과 함께 소비자들이 이런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버추얼 아티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가상의 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그 플레이브는 네네. 사람 실체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집대성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버추얼 아티스트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가상의 실체 뒤에 본체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있는 버추얼 아티스트도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본체를 처음부터 공개한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본체를 공개하지 않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본체를 공개한 예시가 그 에스파 그리고 KDA라는 가수 여러분 혹시 그 롤 챔스 노래로 되게 화제가 됐던 KDA라는 그런 가상 아티스트가 들어봤어요. 있거든요. 네. 그런 아티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본체를 공개하지 않은 버추얼 아티스트의 대표적인 게 플레이브랑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그룹입니다. 이세돌. 예를 들어서 매드몬스터는 어디에 소속하나요? 그 매드몬스터는 어디에- 그 버추얼이 어디에도. 아니라 그냥 본체 아니에요? 본체예요. 네. 아니 굳이 따지자면 본체를 먼저 공개한 버추얼 의도치 아티스트. 않게 공개된.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본체가 없는 버추얼 가수도 실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네. 본체가 없는 아티스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죠? 실제 사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볼게요. 이해해보도록 해요. 네, 한번.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 멤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요. 본체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거냐면 실제 사람 멤버가 포함된 보이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그룹과 실체가 없는 버추얼 가수가 혼합된 형태의 가수가 있어요. 그 슈퍼카인드라는 가수. 혼합이다. 혼합 형태. 있는 멤버도 있고 본체가 없는 멤버도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체가 있는 멤버도 있고 없는 멤버도 있는 게 합쳐졌다고요? 본체가 아예 없는 가상 형태가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요. 실제 인물로 구성된 멤버가 있는 거예요. 그 본체하고 실제 인물이란 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체라는 거는 네. 그 가상의 형태를 뒤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필터를 지금- 씌웠냐 안 씌웠냐. 지금은 그 연기하는 사람이 없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거고 네, 그 없는 케이스에도 또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순수 기술만 구현되는 게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 일본이에요? 네, 를 가지고 데뷔한 또 그냥 그래픽만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픽과 네. 보컬로이드라는 기술로 네.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서 노래를 AI가 노래가 부르고 그 형태도 다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누군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했어요. 뭔가 딱 누군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누군가는 이제 연기를 만약에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대체될 수 있는 거죠. 한쪽은.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이런 사람조차도 없고 무조건 기술로만 되는. 맞아요. 그게 그래요? 본체가 있고 없고의 구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본체가 있고 없고의 구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체라는 거는 이 본체를 가지고 아이돌을 만든 거고 가상의 아이돌을. 근데 본체가 없는데 그냥 이제 사람이라는 건 있죠. 이 기술을 구현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본체가 없는 것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저는 본체가 잘 없는 들어보세요. 케이스가 궁금해요. 본체가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본체가 없는 것 중에 네. 하나는 진짜 그냥 진짜, 기술로만 구현된 버추얼 네네네. 가수가 있고 하나는 그게 그룹 궁금해요. 형태로 네.
사람과 섞여 있는 형태가 있어요. 아, 진짜 사람과요? 어, 아, 본체는 아니고 진짜 사람과 진짜 그래픽이 사람과 섞여 있는. 그래서 아, 슈퍼카인드라고 하는 멤버 같은 경우에는 슈퍼카인드라는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AI 멤버가 2명이 있고 휴먼 멤버가 5명이 있어서 이렇게 7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혼합그룹이네. G.O.D 뭐 5명에 AI 멤버 1명 해서 6명. 맞아요. G.O.D. 뭐 이런 근데 거잖아요. 이 한 명은 본체가 없는 형태. 본체가 없고 아,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네. 아. 그럼 조금 기술로만 만들어진 거 맞고. 기술로 만들어진 거고. 예스. 근데 만약 본체가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브나 이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것들을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작이나 이런 바뀔 수도 것들은 있어요. 바뀔 수는 없는 게 왜냐면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체가 있는 형태가 있는 대표적인 거예요. 네. 이제 좀 네네. 구분 그러면 좀. 혹시 본체가 있고 본체가 없는 멤버가 같이 혼합된 형태는 없나요? 아직 없어요. 아, 그건 없어요. 네. 아, 그건 아직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분류가. 네네. 그래서 본체가 있고 없고 또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수 세 팀만 조금 더 상세히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버추얼 아이돌은 하츠네 미쿠라는 여성 전체적으로. 버추얼 아티스트 가수인데요. 2007년 활동을 시작한 하츠네 미쿠는 일본의 야마하가 개발한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보컬로이드라는 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청록색 눈과 양갈래 머리를 한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TV 광고 출연을까지도 하게 되고 또 유튜브를 주무대로 해서 각종 콘텐츠를 만들면서 현재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약 300만 명이 넘는 수준의 대형 아이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가수 최초로는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 무대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아마 어떻게 여러분들 서요? 어떻게 서요? 이미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은 하츠네 미쿠는 가상의 존재잖아요. 그럼 화면을 보시는 화면만 건가? 띄워주면 됩니다. 아. 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코첼라 무대에 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것도 미스추님이 저희 일본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츠네라는 그 성씨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씨가. 근데 굉장히 희귀한 성씨라고 하고 음. 일본에서는 한 초음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50명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50명밖에 안 돼요? 엄청 희귀 성씨라고 하더라고요.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 대중에 다가가기 쉬운 매체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다르게 그 하츠네 미쿠는 진짜 보컬로이드라는 형태로 음향 프로그램의 캐릭터였을 뿐이었는데 이런 캐릭터가 보통은 캐릭터라는 게 2, 3년이면 인기가 식는데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지금 2007년 데뷔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아주 성공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10년간 모습이 똑같나요, 그러면? 네, 똑같아요. 근데 아. 다양하게 이제 뭐 활동에 맞춰서 컨셉이라는 네네. 것과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음. 기본 뼈대는 항상 동일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 그 브라질리안 미쿠라는 밈이 유행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위터에서 한 유저가 그 미쿠를 브라질인 컨셉으로 그린 그 이미지가 그 트위터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밈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팬아트들을 따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계정에 올려서 자기가 그린 그런 브라질리안 미쿠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트렌드처럼 유행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다뤘던 것처럼 그러니까 브라질 정부에서 X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츠네 미쿠에 이어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플레이브라는 보이그룹인데요. 그 2023년 3월에 데뷔한 5인조 보이그룹인 플레이브는 음악방송에서 최초로 1위를 기록한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버추얼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플레이브는 본체가 있는 버추얼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팬덤사에서는 이미 그 본체 정체를 알고 진짜요? 있습니다. 예. 근데 공식적으로 그거를 팬들 사이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본체가 공개됐는데 탈덕하지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룰, 그 팬들 사이에서는 국룰인 게 뭐냐면 정체를 언급하면 안 돼요. 진짜 알게 되었다 플레이브 하더라도. 존재를 플레이브란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그것도 좀 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정체도 물론 본체도 좋긴 하지만 그걸 막 공식석상에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매니지먼트에서는 일부러라도 좀 숨기나요, 그런 본체를?
그쵸, 숨기려고 노력을 하죠. 네. 굳이 그리고 말했지만 본체로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플레이브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공개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꼭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국정원들도 내가 뭐 하는지 내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뭔가 플레이브라고. 자신 있게 나 뭐 어디 멤버야라고 네. 못할 거 아니에요, 음. 친구들한테. 그러면 주위에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뭐 자리를 못 잡고. 근데 돈은 또 벌어와. 네. 왠지 그런 거 아닐까요? 펭수의 실제 그쵸. 그쵸. 돈을 아. 다 알고 있지만 그 음.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맞아요. 받아들일 수 네, 있게 된 어. 거죠.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뭐 예전처럼 그거를 꼭 저 본체가 누군지 알아내야지 이렇다기보다는 뭐 펭수도 그렇고 그쵸.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이제 좀 대중화되다 보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뭐 루머로는 사실 이 구성원들이 전부 다 아이돌로 데뷔를 한 경험이 있는 아. 흔히 말하는 망돌 오, 출신이라는 너무 이렇게 좋다. 루머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체를 응원했던 분들은 또 이런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또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을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선순환 구조다. 그래서 굉장히 실력도 다 있으신 네. 분이라고 하고 올해 초 나온 미니 2집 앨범 같은 경우에는 데뷔 1년 만에 초동 50만 장을 판매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팬 콘서트도 예매 오픈 10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구가했다고 합니다. 아, 팬 콘서트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 가상의 그죠. 존재를 보러 콘서트를 간다는 게 그러니까요. TV 보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빅마마 아세요? 알죠. 빅마마 당연히. 뮤직비디오 보면 처음에 되게 멋있는 그 여자 가수분들이 앞에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데 빅마마가 뒤에서 사실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아, 그 뭔가 미녀는 괴로워 그 같은. 미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네. 노래방 가면 가끔 나오는 거 있는데 체년 부를 때 가끔 브레이커인가? 아무튼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브도 콘서트를 하는 건가요? 뒤에는 실제로 가수분이 노래 부르시고 앞에는 그 캐릭터들이 그냥 화면에 나오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어. 맞아요. 라이브로 그럼 부르시나요? 실제로? 예, 노래 부르시고요. 근데 그분들의 되게 심정이 궁금해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많은 이제는 해가 지나고 알고 보니 플레이브의 이제 뭐 멤버들이 이제 얘기하는 뭔가 그때 뭐 나의 뭐 데뷔와 가수 활동기 너무 막 좀 이런 이상할 거. 것 같아요. 아무튼 본인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명성은 내가 또 얻지는 못하고 있어. 아쉬워. 근데 이 멤버들도 그 본인의 캐릭터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플레이브를 만들어낸 기획사 대표도 처음에는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시도일 거고 근데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게 큰 인기를 얻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아무튼 되게 팬들과도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어쩌면 저희랑 비슷한 기분일까요? 어떤 면에서요? 윈터요? 이걸 비교한다고요? 저희도 사실상 지금 뭐 이 얼굴 순간에는 뭐 다르게 달선비 살고 가든 미스터 추로 살고 있으니까. 아 근데 되게 구설수 이런 RM은 없겠다. 맞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많은 기획사들이 그런 버추얼 가수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 그래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SM 특히 많잖아요. 근데 본체가 있는 그룹은 사고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투자 표면적으로는 없겠지만. 근데 본체는 갈아 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갈아 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찐팬들만 알겠죠. 네. 항상 모든 엔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맞아요. 그쵸. 휴먼 IP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맞아요. IP가 사실 계약상 이슈나 어떤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면 그 IP는 개발을 많이 해놓고도 사용 못하게 돼버리니까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이긴 하네요. 저는 플레이브가 사실 그 아까 본체가 전혀 없는 유형에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사람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랄 정도로 진짜 너무 사람 목소리랑 비슷하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도 가끔 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끔씩 그래픽 깨져요. 맞아.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이 나와요? 아니 그럼 뭐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약간 그 뭐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팔이 꺾이고 막 꺾인다든지. 근데 팬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재밌나 봐요. 네. 어느 순간은 밈으로 쓰는 건가요? 그 플레이브 진짜 가수분들이 다른 형태로 데뷔를 하지 않을까요? 투잡으로? 투잡. 아니면 저는 그거 들으면서 너무 옛날이지만
왁스가 처음 나왔을 왁스 때 그죠. 빅마마 왁스까지 나왔고요. 네, 탑골. 그런 게 사실 모티브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음. 플레이브 같은 가수들도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음. 왜냐면 그때 왁스도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는데 막 1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그렇죠. 맞아. 김범수도. 맞아. 김범수도 그렇고, 조성모도. 조성모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버추얼 아티스트는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걸그룹인데요. 인터넷 방송이 우악꽃이 기획한 오디션을 통해서 결성된 6인조 버추얼 걸그룹입니다.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 명이었는데 이걸 임시적으로 그룹명으로 활용하다가 이후에는 그대로 굳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버추얼 아이돌 이 가수 버추얼 가수계에서는 이 플레이브랑 이 이세계 아이돌이 투탑이에요, 사실상. 네. 이 이세계 아이돌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그 팬카페가 엄청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 와타벅스라고 하는 그런 네이버 팬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팬들이 거기에 이제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세계 아이돌 캐릭터를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팝아트를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3D 그래픽 모션 캡처 같은 것들을 다 팬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본인들끼리 공유하고 즐기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된 팬카페를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무슨 유형에 해당되나요? 네? 무슨 유형? 여기는 본체가 있는 있어요. 네, 있고요. 실제로 버추얼 BJ 출신들이 모인 이 세계 아이돌이, 그러니까 버추얼 버튜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버추얼 형태의 유튜버들을 오디션 봐서 만든 6인조 걸그룹이에요. 혹시 그러면 그 버추얼 유튜버들이 원래 활동하던 그 버추얼 형상 네네, 그대로가 멤버가 됐나요? 네, 맞아요. 진짜 같긴 하겠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인터넷 방송도 활동하면서 또 실제로 음반도 발매하고 팬미팅도 하고 쇼케이스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활동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실제로 멤버들 개개인이 다 방송 그 버튜버계에서는 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로 구성된 걸그룹이에요. 네. 그 저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저기 그 있잖아요. 밴드 요즘에 인기 많은 QW. 맞아. QWER 같은 비슷한. 빡빡이 아저씨가 그 만든 계란. 네, 계란.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들 맞아요. 맞아요. 모아가지고 한 것처럼 구성한 거잖아요. 네. 이 세계 멤버들도 기본적으로 시청자 수가 뭐 수천 명에서 많게는 2, 3만 명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다 버튜버 분들이시고 대부분 한국 스트리머 평균 시청자 순위가 30위 안에 다 모두가 들 정도로 이미 그 버튜버 영역에서는 성공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기가 가장 많은 분은 고세구라고 하는 캐릭터로 활동하시는 버튜버이신데 이분은 유튜버 구독자가 60만 정도 되세요. 네. 그리고 뭐 유튜브 콘텐츠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 기본 100만 막 나오고 1000만까지도 가까이 가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네. 영상을 보면 되게 서브컬처스럽기는 해요. 그 외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애니모에스럽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 타깃층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나이대가. 뭐 이 세계 아이돌은 제 생각엔 남성 팬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QWER도 사실 그 비주얼이나 이런 뭔가 마케팅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노래로 먼저 바이럴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노래 누가 불렀어 했더니 김계란이 제작한 뭐 QWER이다라고 됐잖아요. 저도 노래를 먼저 알아요. 그래요? 그 패턴이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K-팝을 좋아하는 팬들하고 크게 타깃층이 다르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 플레이브 팬들은 자기네들이 버추얼 가수를 좋아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K-팝 가수 한 명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특징들도 대부분 K-팝 팬덤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이게 뭔가 버추얼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르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프리카나 트위치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결성된 걸그룹이다 보니까 그 시청자층이 주로 이제 주로는 이제 뭐 20, 30대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시청을 하시고 그 자연스럽게 여기에 유입되신 분들도 있는 걸로 보아 좀 그 아티스트별로 또 팬덤의 구성도 다르고 네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버추얼 아티스트에 입덕하는 요인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본체가 있는 버추얼 가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음악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당연히 좋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체 서사에 감동받아서 입덕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브 같이 뭐 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데뷔한 그 과정이 감정선을 건드리고 그래서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좀 팬 입덕하게 되는 주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팬들과 직접적으로 자기 소통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플레이브 같은 그런 버추얼 아티스트를 좋아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없는 버추얼 가수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음악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굉장히 그런 매니아층의 니즈를 잘 충족시키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낮은 휴먼 리스크가 또 팬덤을 유입시키는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엄청 그 아이돌 좋아했던 친구가 차라리 그냥 이런 열애설 이런 거 나가지고 날 스트레스 받게 하느니 그냥 게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나는데 뭔가 그런 극단적이긴 한데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거 저 팬덤이 뭐 팬심이 강하면 충분히 구설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가 버추얼 아티스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또 높은 시장 성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마다 그 결과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획사 입장에서도 버추얼 아티스트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형태의 또 아티스트를 준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SM에서도 나이비스라는 그룹 그런 아티스트를 또 데뷔시킨 것도 그런 배경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버추얼 아티스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들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정말 앞으로 버추얼 아티스트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뭐 갑자기 이게 한순간에 반짝 인기로 사라질 만한 예전과는 좀 다르다. 왜냐면 예전에는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기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최근 트렌드를 보면 정말 그냥 뭔가 기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사람처럼 그냥 사람처럼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유행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 버추얼 아티스트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한번 저희는 그때 그 쿠제이님이 한번 주제 다뤘을 때 우리 버추얼로 하나 만들자 버튜버 하자 했는데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쓰면은 저희 이세돌 한 명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밈지돌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저도 플레이브를 그냥 이제는 일하다가 어떻게 이제 요즘 되게 대세래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자료를 줘서 봤는데 저는 너무 생소한 조금 되게 주류가 아닌 문화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좀 저는 조금 거부감이 들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니까 이거를 꼭 AI처럼 뭔가 자꾸 내가 이렇게 거부할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버튜버 우리 밈스터치 그때 한번 얘기하다가 빠그라진 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사실 요즘은 개성이 되게 중시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양한 요소에 팬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생각나서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좀 그쵸. 눈치도 보이고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뭐 가방에도 팬이 있고 캐릭터 뭐 웹툰 캐릭터에도 팬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존재에서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게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아직도 생소하긴 하네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게 어쨌든 사람이 아닌데 이제 뭔가 사람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그냥 순수하게 그 아티스트를 정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좋아했던 아티스트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하고 뭐 이게 아무래도 뭐 지나온 세대가 달라서 그렇겠죠. 네. 저희 세대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30, 40대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좀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저는 그 많은 유형 중에 아까 말씀 주신 본체가 없는 유형 중에 사람이랑 같이 있는 그룹
거기 있는 그 사람들도 어떨까. 그건 나중에 한번 초대해봤으면 네. 좋겠네요. 저희 네. 멤버 중에 한 명은 AI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AI를 멤버처럼 대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같이 뭐 화보 촬영도 하고. 그것도 뭔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는 주제긴 했는데 그냥 이 버추얼 캐릭터 아티스트를 그냥 어릴 때 있던 만화 캐릭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사실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예전에는 일방적인 그런 스토리나 만화를 그냥 보는 타입이었다면 이제 쌍방 소통이 가능한 이 캐릭터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고 예. 아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갑자기 친숙해졌어요. 예. 왜냐면 만화책 예전에 볼 때 서태웅 되게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서태웅이 멋있어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대화를 해주는 네, 거예요. 만약에 서태웅이 앞에서 나와서 뭔가 퍼포먼스를 한다. 너무 좋죠. 그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태세 전환이 너무. 아니 근데 지금 그건 미스터 있는 것 추님이 같아요. 설명 주신 게 네. 팍 와닿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러니까요. 근데 그 캐릭터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빠져드는 순간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허구의 캐릭터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진화시켰다라고 생각하면 거부감은 줄어들어서 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청취자분들께 또 새로운 유형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또 다음 주도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 재밌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